안녕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보는 시험들, 수능부터 시작해서 회사 들어갈 때 보는 시험, MBTI까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런 시험들이 진짜 공정한 걸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시험의 과학, 문항 반응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더 똑똑하고 더 정확한 평가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정확하게 잰다는 거?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정말 오래된 숙제 같은 거예요. 지능, 성격, 아니면 불안감 같은 거요. 이런 걸 어떻게 객관적인 숫자로 딱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뭔가를 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로 키를 재는 건 간단하고 오차도 거의 없죠. 근데 설문지로 요즘 얼마나 불안하세요? 이걸 측정하는 건 어떨까요? 훨씬 복잡하고 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훨씬 높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 잰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거죠. 사실 예전에는요, 시험 문제를 만드는 게 과학이라기보다는 좀 예술에 가까웠어요. 그냥 전문가의 직관, 이런 문제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사람의 생각이나 편견이 은근슬쩍 들어갈 수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똑똑한 시험의 세계를 여행할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보이지 않는 것 측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더 스마트한 시험 방식인 문항 반응 이론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엔 좋은 문항과 나쁜 문항을 어떻게 가려내는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올바른 시험을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얻은 점수를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과정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 보이지 않는 것 측정하기입니다. 이게 그냥 학자들만의 고민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평가들이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시험들을 정말 많이 겪고 살고 있어요. 학교에서 보는 지능 검사나 수능, 회사에서 보는 성격 검사, 또 병원에서 하는 우울증 검사까지. 이 모든 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측정하려는 시도인 거죠. 그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혁신적인 방법이 나왔을까요? 자, 두 번째 섹션, 더 스마트한 시험 방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험 제작에 아주 과학적인 엄격함을 불어넣은 문항 반응 이론 IRT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문항 반응 이론, 줄여서 IRT라고 부르는 건데요. 기존 방식은 그냥 총 몇 개 맞췄냐, 이 총점에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IRT는 완전 달라요. 문제 하나하나가 가진 고유한 특성,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을 얼마나 잘 가려내는지, 이런 변별력까지 다 분석을 해요. 말 그대로 모든 문제를 하나씩 아주 정밀하게 해보하는 거죠. IRT가 얼마나 정밀한지 비유를 하자면요. 마치 흐릿한 옛날 사진을 초고화질 디지털 이미지로 바꾸는 것과 같아요. 예전 방식이 그냥 정답 개수만 대충 셌다면 IRT는 돋보기를 들고 데이터 속에 숨겨진 복잡한 패턴까지 다 읽어내는 거죠.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 좋은 문항 vs 나쁜 문항입니다. IRT의 진짜 대단한 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마치 문항 품질 검사관처럼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고 어떤 문제가 나쁜 문제인지 아주 과학적으로 탁탁 가려내 줍니다. IRT는요, 모든 문제를 통계라는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요. 그래서 각 문제마다 응시자의 능력에 따라서 정답을 맞출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 같은 걸 만들어내거든요. 이 성적표 모양만 봐도 문항의 품질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문항이랑 나쁜 문항이 어떻게 다른지 바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게 바로 좋은 문항의 성적표, 즉 곡선입니다. 가로축은 능력 수준이고 세로축은 정답 맞힐 확률이에요. 보세요. 능력이 높아질수록 정답을 맞힐 확률도 아주 부드럽고 예쁘게 올라가는 S자 곡선을 그리고 있죠? 이게 바로 능력을 아주 잘 가려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이상적이죠. 반면에 이건 나쁜 문항의 그래프입니다. 완전히 제멋대로죠. 능력 수준하고 정답 확률 사이에 어떤 논리적인 관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기 경계값 역전이라는 현상도 보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을 선택하는 게 약간 그렇다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문항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죠. IRT는 바로 이런 불량 문항을 데이터로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거 빼세요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문항들을 잘 골라냈다면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올바른 시험 설계하기. IRT는 단순히 좋은 문제를 고르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특정 목적에 딱 맞는 시험 전체를 맞춤 설계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바로 검사 정보 함수 CIF라는 건데요. 이 그래프는 이 시험이 어떤 능력 수준의 사람들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의 스위트 스팟이 어딘지 알려주는 거죠. 바로 이 TIIF를 활용하면 시험의 목적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초보자를 가려내고 싶다면 쉬운 문항들 위주로 시험을 만들어서 낮은 능력 수준에서 정보량이 가장 높게, 즉 가장 정확하게 만들고요. 반대로 전문가를 인증하는 시험이라면 아주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해서 높은 능력 수준에서 변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IRT가 정말 강력한 겁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말처럼 시험이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바로 그 지점에 합격선을 설정하면 그 합격, 불합격 결정은 훨씬 더 정확하고 공정해지는 거죠. 자격증 시험 같은 데서 운 좋게 찍어서 합격하는 그런 불합리함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점수를 의미 있게 만들기. IRT로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과연 어떻게 하면 시험 본 사람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점수로 바꿀 수 있을까요? IRT 분석을 막 끝내고 나온 점수를 세타 점수라고 하는데요. 이 값은 통계 전문가한테는 아주 유용한 정보지만 시험 본 사람한테 당신 점수는 마이너스 1.5점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죠? 음수나 복잡한 소수점은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점수 변환 과정을 거칩니다. 1단계에서 나온 세타 점수는 평균이 0이라서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2단계에서 간단한 수학 공식을 적용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평균 50점, 표준 편차 10점 같은 아주 익숙한 점수 체계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5라는 낯선 세타 점수는 35점이라는 훨씬 직관적인 점수가 되는 거죠. 이 변환 과정이 그냥 점수를 예쁘게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수능이랑 올해 수능 난이도가 달라도 이 변환 과정을 거치면 점수를 보정해서 공정하게 비교할 수가 있게 돼요. 토익이라 토플 같은 시험들이 매번 다른 문제로 시험을 봐도 점수의 가치를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공정성과 일관성을 지키는 핵심 기술인 거죠. 결국 문항 반응 이론은 그냥 복잡한 통계 기법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까지 정밀한 특정이 가능해진다면 앞으로 우리의 교육, 채용, 그리고 심리 진단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의 진짜 잠재력을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받는 세상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